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들은요. 머스크 틱톡 매입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자, 그리고 테슬라와 우버가 생존 경쟁에 돌입한다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2월만 잘 버텨라. 새로운 시작이 온다라는 주제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들 살펴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주일날이죠. 최근에 눈이 자주 내린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눈 때문에 뭐 골치 아프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눈 하면은 언제나 그 새하얀 눈이 소복소복 내리는 그 대한민국이 항상 기억이 납니다. 그 아름다운 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로스앤젤레스는요. 지금 이 토요일입니다. 아주 또 한가로운 토요일 날. 저는 토요일 참 좋거든요. 가족들이 또 함께 모여서 밥도 먹고 너무 행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말이니까 또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 주말에는 항상 투자 철학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또 투자 책을 읽다 보면 항상 이 또 자주 등장하는 또 이 아주 좋은 그림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그림을 보시면은요, 한 사람의 근육질의 남자가 열심히 이 벽을 타고 올라가고 있죠. 뭐 한국에는 벽 타기 이런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여기 미국 이게 굉장히 많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요. 자, 아무튼 간에, 이 벽을 타고 올라가는데, 아래쪽에 사람들이요. 자, 여러 지금 뭐 서로 간섭합니다. 뭐, 우리 이 올라가는 사람에게, 자, 보시면 뭐 첫 번째 사람은 You can do it. 야, 너 할 수 없어. 라고 하고 있고, 또 그 가운데 분은 Yeah, it is very difficult. 하지 마. 이렇게 어려워.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이제 마지막 오른쪽 사람은 Come back. 돌아와. 나랑 놀아. 이러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요.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하건 간에 우리 일상에서 너무나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오른쪽 편에 보면요. 이 사람이 오르고 있는 오른쪽 벽에 이 돌벽에 보면 그로스라고 써 있죠. 그로스, 이 성장입니다. 그로스. 자, 이 지금 성장이라고 하는 이건데 이건요. 모든 영역에 다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말 실제로 벽을 오르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운동을 통해서 체력을 다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다이어트도 마찬가지고요. 남자들이라면 근육 만들고 또 여성들이라면 다이어트를 통해서 몸을 아주 슬림하게 만들기 위한 목표를 가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그게 투자건 운동이건 무슨 일이건 비즈니스건 무슨 일이건 간에 뭔가를 우리가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려면요. 굉장히 많은 챌린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씩 좀 들여다보면요. 꼭 이런 사람 있죠. 여러분들이 뭔가 새로운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뭐 운동이건 뭘 하려고 하면요. 꼭 옆에서 Hey, you can do it 이럽니다. 야, 너 할 수 없어. 야, 네가 뭔데 그런 걸 하겠니?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좀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족 중에 또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가령 나 영어 공부 이 영어 공부를 통해서 영어 정말 잘해 볼 거야. 그러면은 야야 네 발음 봐. 너 발음이 그딴 식인데 뭔 영어를 하겠어. 이런 식의 막 비난들 듣지 않습니까? 또 뭐 이렇게 뭘 좀 하려고 하면 가족들 중에서도 굉장히 여러분들을 막 끌어당기지 않습니까? 야야 너 안 돼. 니까짓 게 뭐라고 그런 걸 하냐고 그러죠. 그리고 여러분 친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야 너는 그런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뭔가를 하려고 하면요. 자, 그리고 또 어떤 부류가 있냐. 가운데 부류가 있습니다. Hey, it is very difficult. 야, 정말 어려워. 힘들어. 야, 무서워. 그리고 위험해.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 꼭 있죠. 여러분들 주변에 꼭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너무 dangerous하다. 너무 riski하다. 너무 힘든 일이야.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사실 무슨 일이든 간에요. 안 힘든 게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무슨 일이든 간에 뭔가를 어떤 성공에 이르려면요. 거기에는 이 리스크가 당연히 따릅니다. 특히 투자 있지 않습니까? 투자를 할 때는요. 어떤 투자도 리스크가 없는 건 없어요. 모든 투자에는요, 리스크가 있습니다. 다만, 그 리스크가, 이 작냐, 커냐, 이런 싸움인 거예요. 사실 부동산하고 여러분들 주식 투자가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는요, 주식 투자에 비해서는 리스크가 less예요. 그러니까 덜하다고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사서 그냥 계속 기다리면 되는 거거든요. 깔고 앉아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적당한 집을 사서 그냥 뭐 계속 그 몰기지 갚으면서 그 집에 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뭐 20년, 30년 직장 다니면서 월급으로 계속 매달 몰기지 갚아 나가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20년 뒤에, 30년 뒤에 여러분들의 집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주식 투자는요, 좀 더 리스크하죠. 주식 투자는 투자를 하다 보면요, 어떤 기업에 투자했는데 그 기업이 쫄딱 망해버리면 그냥 돈을 다 날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투자라는 게, 주식 투자는 업앤다운이 많잖아요. 부동산은요, 막 그렇게 심각하게 업앤다운이 있는 투자 자산이 아니에요. 부동산은 원래 그냥 항공모함 같아서 천천히 움직이고 천천히 올라가요. 정말 그게 그 뭐 매일매일 체크한다고 변동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은 그 변동이 없거든요, 거의. 매일매일 보면요. 근데 주식 투자는 매일매일 변동이 생기잖아요. 주식 투자를 여러분들이 지금도 보세요. 최근에 보면은 매일매일 변동성이 막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뭐 갑자기 주가가 떨어지니까, 특히 트럼프 관세 정책 때문에 막 떨어지니까 여러분들이 벌써 아우성거리지 않습니까? 내 돈이 다 삭제되는 것 같다. 벌써 마이너스 30%다. 마이너스 20%다. 정말 1억을 벌었었는데 1억이 다 사라지고 5천이 남았다. 또 10억을 그동안 벌었는데 이제 5억이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은 그렇게 단기 변동에 굉장히 얼마나 위험을 느끼잖아요. 막 내가 돈을 다 잃는 것처럼요. 근데 그거 여러분들이 팔지 않으면요, 손실 확정이 아니에요. 주가가 또 올라가면요, 돈이 그대로 다 복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그 사실은 부동산처럼만 한다면 다 돈을 벌어요. 근데 왠지 모르게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이 상황에 빠지면은 이거 막 하루 변동에 못 견뎌가지고, 일주일 갖고 있다가, 2주 갖고 있다가, 한 달 정도, 지금처럼 한 달 정도 계속 빠진다 이러면요, 변동이 없고 빠지면은 공포감에 쩔여가지고, 막 그냥 클릭 버튼을 눌러버리죠. 파는 거, 셀 버튼을 눌러버립니다. 그렇게 팔면 손실 확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부동산처럼 묻어두고 내가 10년을 가져갈까, 20년을 가져갈까요? 그러면요, 정말 이 둘이 비교를 하게 됐을 때는 이 소위 말해 주식 투자가 수십 배 이상 더 큰 수익률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데, 근데 이게 매일매일 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막 클릭 버튼, 셀 버튼을 막 누르고 싶어서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리스크가 좀 더 있는 거예요. 이 부동산보다도요. 그러나 또 채권에 비하면 부동산이 더 리스크가 있죠. 훨씬 더 안정적인 채권이 더 낫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무엇을 하건 간에 다 거기에 리스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행을 계획을 하더라도, 유럽 여행을 짜요. 여러분들이 내년에는 우리 가족이 유럽 여행을 가야지 라고 했을 때에 거기는 리스크가 없을까요? 리스크가 있죠. 여러분, 비행기를 타는 것 자체가 리스크잖아요. 비행기가 가다가 여러분 사고가 나면 어떡할까요?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 추락하면 그냥 다 죽는데요. 여행 가려다가 내가 사망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이런 예화가 사실 슬프죠, 어떤 분들에겐. 근데 이번에도 한국의 제주 항공 사태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리스크죠. 근데 여러분, 그런 거 보면은 우리 인생에 무엇을 하건 다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리스크를 생각하게 되면요, 해외여행 절대 못 가겠죠. 내가 그 리스크가 무서워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이, Hey, it is dangerous. Hey, it is risky. 막 위험하다, 무섭다 이러면은, 그것 때문에 못 하게 되면요, 여행은 할 수 없는 거예요. 비행기 타는 게 무서우면요. 모든 투자가 다 똑같은 거예요. 거기엔 다 리스크가 있어요. 근데 그 리스크가 레버리지고, 리스크가 결국은 안고, 이 takes risk. 결국은 성공을 하기 위해서요, 리스크를 다 안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 리스크 덕분에 어마어마한 자산이 커지는 거예요. 불어난다고요. 그래서 주식 투자도 보면 오랫동안 견디고 수많은 그 리스크를 다 지나왔잖아요. 막 공포감에 쩔고 22년도에 정말 공포감에 쩔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지나온 사람들이 지금 다 웃고 있잖아요. 테슬라를 통해서 많이 돈을 벌었다고요, 우리 구독자분들은요. 근데 그걸 지나보면요, 지금 같은 이런 위험해 보이고 리스크해 보이는 게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정말 무덤덤해요. 그냥 오히려 느긋하게 이제 줍줍할 때가 왔구나.
이제 좀 쌈짓돈 모아둔 돈을 좀 써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 지금 벌써 그런 분들 많이 보이거든. 멤버십에서도 보면은 어제도 제가 글을 하나 올렸는데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멤버십 안에 있는 분들은요, 대부분의 그렇게 이미 이제 리스크나 이런 부분에서 다 어려움들 지나오다 보니까 다 이제 마음 편하게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또 어떤 분들은 야 돌아와 제발 그만둬 하지마 컴백 이러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여러분들 친구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왜냐하면 앞서 나가는 내 친구가 혹은 여러분들이 주식 테슬라 투자로 돈을 벌었어요.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었어요. 자산이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늘어나요. 테슬라가 이 계속 3억이 되고 6억이 되고 10억이 되면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같이 돈 벌고 직장 다녔는데 그 친구는 그냥 월급만 받고 있어요. 그리고 매달 버는 거 다 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투자를 통해서 벌써 이게 3억이 되고 6억이 되고 있어요. 벌써 여러분들 친구들과 자산 격차가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많이 벌어지죠. 이미 이렇게 벌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요, 이제 시기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뭐지? 쟤는 뭐야? 돈을 벌었다는데? 그게 여러분 막 격려해주고 칭찬해줄 것 같죠? 그 안에 인간이라는요, 본심에 그 시기 질투가 막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되잖아요. 조금이라도 잘 되면 막, 쟤는 운이 좋아, 운빨이야. 막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 자산을, 주식을 투자를 통해서 돈 벌었을 때 얼마나 그 어려운 과정을 지난지는 모르고요. 쟤는 운빨이야. 이런 소리만 한다고요. 그걸 견디기 위해서 정교수 TV를 듣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운동하면서 내공을 다지면서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이 주변에는요, 여러분들이 성공의 길로 가려고 할 때 자꾸 끌어당기는 그런 중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왜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성공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면 왜 자꾸 끌어당길까요? 각가지 이유를 드리고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평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친구 중에 성공한 사람이 있으면요, 뭐라고 할까요? 해봐, 야 나 좀 따라와, 더 달려야지 이런다고요. 더 해봐야지, 투자해봐, 해야 돼, 투자 안 하면 안 돼 라고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주변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을 자꾸 부정적으로 끌어당기는 사람들은요, 인생에 그냥 다 평범한 사람들,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라 이렇게 못한다고요. 근데 정말 벌어보고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어보고 자산을 불려본 사람은요, 당연히 해야 될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리스크가 있어요. 위험이 있어요. 마음고생도 해요. 근데 스트레스 안 받고 어떻게 돈을 벌어요? 돈 버는 데는요, 스트레스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무슨 일이든요. 근데 그 스트레스가 무섭고 두려움, 막 공포가 무서워가지고 못한다?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죠.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서 안 돼, 안 돼 하는 건요, 여러분들이 치고 나가고 있다? 그러면 그게 굉장히 고독해지는 거예요. 테슬라 투자 친구들이 권해봤자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투자라는 게 고독한 거예요. 굉장히 고독. 근데 그 고독을 즐기세요. 굉장히 그 고독도요, 자산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 고독 달콤합니다. 달콤한 고독. 그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틱톡 관련돼서 그동안 많은 분들도 질문하셨고, 어떻게 돼가냐, 이런 얘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뭐, 그동안에 트럼프가 여러 가지 이제 이 틱톡에 대해서 한 얘기들도 있었지만, 머스크 입에서 직접적으로 틱톡에 대한 얘기가 오늘 뭐 인터뷰를 통해서 처음 나왔습니다. 자, 머스크가 이 틱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실 그동안 말이 없는 걸 보면요, 머스크는 그닥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일론 머스크가 본인이 뭐 그닥 그렇게 관심 없는 데는요, 뭐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는 계속해서 나름대로 국가적인 어떤 자금을 모아가지고 펀딩을 해가지고 틱톡을 빨리 우리가 미국이 사들이자 뭐 이런 쪽을 밀고 가고 있는데, 머스크 전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일론 머스크가 틱톡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그 얘기들을 통해서 일론 머스크가 어떠한 사람인지 또 보면서 우리가 투자에 또 도움이 되는 그런 포인트들을 잡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빨간색으로 하려면 보세요. I'm not putting a bid for TikTok이라고 합니다. 틱톡에 대해서 전혀 나는 이 사기 위해서 뭐 여기다가 이
배팅을 한다거나 하지 않았다는 거죠. 전혀 관심 안 보였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사실 그 기존의 언론에 알려주는 것과 다르죠. 언론들은 머스크가 또 틱톡을 인수할 것 같다 이렇게 퍼뜨리면서 그렇게 되면 머스크가 어때요? 주식을 또 팔아야 되잖아요. 막 그런 분위기가 막 연출됐거든요. 그게 이제 물론 트럼프에게 기자들이 질문해서 거기서 촉발된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뭐 머스크가 직접 밝힌 적은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틱톡에 대해서 전혀 나는 뭐 여기다가 이 관심을 보이거나 하지 않았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초록색으로 하려면 보세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플랜이 없다는 거예요. I don't have any plans for what I do if I had TikTok이라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머스크가 그런 생각을 해봤다고 합니다. 뭐 아무래도 트럼프도 제안해보지 않았겠습니까? Hey Musk, 어때? Hey Elon, 어떻게 what do you think about TikTok? 이렇게 분명히 물어봤을 거예요. 네가 한번 해보지, 너 돈 많잖아,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뭐 사실 머스크가 마음만 먹으면 살 수 있죠. 근데 트럼프가 이렇게 제안했을 때에 생각을 해보잖아요. 뭐 머스크도 당연히 생각해보죠. 그랬더니 이제 머스크도 초록색을 하려는 것처럼 머스크는 항상 철학적이면서 항상 미래를 보죠. 그럼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만약에 틱톡을 소유했을 때에 과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할 때도 내가 이것을 했을 때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또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게 뭘까? 뭐 이런 것들 근본적인 펀더멘탈한 퀘스천을 항상 던져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이제 본인은 내가 틱톡을 만약에 사게 되었을 때에 뭘 할 수 있지라는 질문을 던졌더니 그래서 이제 보니까 그닥 그렇게 자기의 어떤 구미를 당길 만한 또 머스크에게 뭔가 확실하게 임팩트를 줄 만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틱톡을 가졌을 때에. 그러면서 생각해 봤던 게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I guess I would look at the algorithm. 알고리즘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틱톡을 만약에 소유하게 되면 이 안에 내부적으로 돌아가는 알고리즘을 분석해 볼 수 있겠죠? 자기 거니까. 그리고 try to decide how harmful, useful is this algorithm. 자, 그리고 이 분석해 했을 때에 이 알고리즘이 얼마나 이 좀 문제가 있는지 또 얼마나 유용한지 뭐 좋은지 나쁜지를 분석해 볼 수 있잖아요. 이 알고리즘이 굉장히 질적으로 떨어지는 건지 안 좋은지 이런 걸 분석해 볼 수 있다는 거. 그렇게 되면 뭐 X에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What can we do shift the algo to be more productive, ultimately be beneficial to humanity. 자, 그래서 만약에 틱톡을 인수했는데 결국 알고리즘을 분석했어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바꿔요. 더 생산적이고 more productive하게 그리고 궁극적으로 인류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beneficial to humanity죠. 인류에게 도움이 될 만하게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것인가. 그 정도는 충분히 어떤 유익함이 있지 않을까. 자, 여기서도 참 좋죠. 여러분. 머스크는요. 항상 인간을 생각합니다. 인류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humanity. 자, 우리 인간이 얼마만큼 이 기술을 통해서 더 혜택이 돌아올 것인가, 이 기술을 개발했을 때에 인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이걸 고민한 사람이라고요. 굉장히 근본적인 이슈를 고민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사실은 이 테슬라가 하고 있는, 머스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은 다 그래요. 모두가 다 for humanity예요. 이 전기차도 마찬가지잖아요. 전기차가 시작한 게요. 이게 지금 뭐 단순히 멋진 차를 만들 때 이게 아니라고요. 결국은 앞으로 이 화석 연료가 다 없어질 텐데.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sustainable energy, 지속 가능한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태양광을 활용해서 배터리를 충전해서 쓰겠다라는 거거든요. 그 미래의 자동차다 생각한 거예요. 또 하나, 환경 문제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어차피 계속 기름을 태운다, 오일을 태운다, 거기에 오염원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지나갈 때 트럭이 지나가거나 버스가 지나가거나 하면 매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미세먼지 뭐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인류에게 도움이 안 되니까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전기차로 바꾸자라는 거죠. 사실 저는 이걸 너무 몸으로 많이 체득해요. 제가 아침마다 조깅을 하잖아요. 근데 일반 차가 지나가면요. 아침에 신선한 공기 마시고 싶은데, 정말 막 뒤에 연기 뿜어내는 내연기관차가 지나가면요. 막 진짜 짜증이 올라옵니다. 뛸 때 막 그 연기 냄새가 나잖아요. 이 기름 타는 냄새가 나고, 매연 냄새가 나면요. 근데 테슬라가 지나가면요. 정말 전혀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매연이 안 나오니까.
정말 차이가 나요,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에게는, 직접 느끼는 나에게는요,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앞으로 미래는요, 모든 자동차가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정말 전기차로 갈 수밖에 없고요. 자, 어찌됐건 이렇게, 일론 머스크는요, 처음부터 전기차를 시작할 때에 그런 인류를 생각했던 거예요. 오염 배출, 환경오염이 인류에게 도움이 안 되고, 하니까. 그리고 화석연료가 결국 없어질 거니까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전기차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뭐 자율주행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뉴럴링크 보세요, 여러분. 뇌에다가 칩을 꽂아가지고 이제 정상인처럼 살아갈 수 있게끔 한다. 이 지체 부자유들, 뭐 사지가 모두가 마비가 된 사람들, 병이 있는 사람들, 나이 든 사람들, 몸을 못 움직이는 생각으로만 생활할 수 있게끔 다 인간을 위한 이 것들이라고요. 보링 컴퍼니도 마찬가지예요. 터널을 뚫는 것도요. 그리고 지금 뭐 스페이스X 당연한 거고요.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러니까 머스크는 모든 어떤 비즈니스를 하거나 뭘 할 때에 과연 이 일을 했을 때에 인류에게 beneficial 하냐 아니냐 이런 근본적인 펀더멘탈한 퀘스천을 던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뭐라고 합니까? 노란색으로 하려다가 보세요. I don't use TikTok personally. 이것도 중요하죠. 근데 나 개인적으로 틱톡을 사용 안 해라고 하죠. 내가 사용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I'm not that familiar with that. 이것에 안 익숙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사용하고 안 익숙한데 흥미가 땡기겠어요? 안 땡기잖아요. 여러분들이 가령 뭐 운동하는데 골프 치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에 골프가 싸요. 저렴하잖아요. 근데 저는 골프에 관심이 1도 없어요. 그냥 골프는 너무 물론 또 하는 사람 재미있을 수 있겠지만 시간적으로도 너무 많이 한 번 나가면 라운드 뛰면 4시간 뭐 하루 종일 다 나가지 않습니까? 8시간씩 하루 종일 그냥 빼고 가야 되는데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짧게 30분, 1시간 조깅하고 와서 더 많은 일들을 다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내가 관심이 없으면 안 한다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러니까 머스크도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I'm not chomping at the bit to acquire TikTok. 그러니까 틱톡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안 친하고 안 익숙하니까 전혀 그것을 인수해야겠다, 가져야겠다는 마음이 안 드는 거죠.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취향하고도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뭘 사서 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파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I don't acquire things just for economic reason이라고 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하죠. 이게 얼마 전에도 제가 머스크가 어떤 사람인가를 분석할 때에 요 비슷한 내용이 있었는데, 자, 여기서 지금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할 때, 성취하려고 할 때 나는 경제적인 이유 만으로 그걸 나는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뭔가를 이루려고 해요. 뭔가를 성취하려고 해요. 경제적 이유만 가지고 접근하지 절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우리가 그거 제가 설명해 드렸지 않습니까? 머스크는 뭐 돈 때문에 뭐 누가 돈을 제공하고 할 때에 나는 돈이 나에겐 또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권력이 또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류에게 도움이 되느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예요? 가치를 추구한다고요. 이게 정말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인류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더 나은 삶으로 이끌고 그 가치 추구가 먼저지 돈의 추구가 먼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돈을 안 벌겠다는 얘기랑은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언제나 인생을 살아갈 때 이 가치 추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있다, 뭐가 있다 했을 때 내가 돈만 보고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나는 그냥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가치 추구를 한다. 이것을 했을 때에 이 공동체가 좀 더 나아진다. 이게 또 좋아진다. 우리 가정이 더 행복해진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치 추구를 먼저 해야 돼요. 인류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것처럼요. 그러니까 항상 돈만을 먼저 쫓아가게 되면요. 결국 그 수준이 한계에 딱 봉착하게 돼요. 근데 머스크는 항상 이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먼저 가치를 찾는다라는 점에 가치를 추구하잖아요. 가치가 결국은 이게 잘 되면요. 돈은 따라오는 거예요. 항상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을 갖고 있는 머스크가 저는 그래서 좋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당장 눈앞에 돈을 못 벌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은 돈은 그런 가치를 만들어버리면요. 사람들은 거기로 몰려들게 돼 있어요. 왜냐? 사람들 가치에 목말라 하니까. 자, 그래서, 마지막에도 not clear to me what the purpose of calling TikTok.
be apart from the economic. 그러니까 틱톡을 사면요,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왜냐? 그 지금 구독자 어마어마하거든. 돈 많이 벌어요. 틱톡을 하면요. 근데 돈 때문에 내가 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내가 정말 이걸 했을 때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걸 더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머스크가 미래에도 기대가 되는 사람이고 내가 투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돈보다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함께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멋진 일론 머스크, 우리의 CEO, 결함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뭐 흠이 없는 사람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가치 추구를 먼저 우선시해 두는, 저는 이래서 이 머스크를 참 좋아합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자, 지금 굉장히 재미난 전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직은요, 현실화된 전쟁은 아닌데 벌써부터 긴장 관계가 조성되고 있는 싸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게 테슬라와 우버와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거든요. 지금 뭐 테슬라는 사실은 그닥 그렇게 뭐 아무 관심도 별로 없는데 지금 우버 쪽에서 굉장히 불안함을 느끼고 우버 쪽 투자자들, 우버 쪽 관련된 사람들이 더 많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얘기냐면요.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출시했을 때에 테슬라가 이 올해 이제 그 사이버캡을 통해 가지고 텍사스와 그리고 이제 뭐 캘리포니아와 점점 확대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테스팅도 하고 점점 더 많은 도시도로 확대되었을 때에 결국 우버가 완전 사라지는 거 아니냐? 우버가 이 전반적인 정말 어려움에 봉착하는 거 아니냐? 마치 지금 내연기관차들, 폭스바겐이랄지 이런 회사들이 점점 쪼그라들고 있잖아요. 전기차 쪽에서 약하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결국 우버가 완전 종말에 이르는 거 아닌가? 테슬라의 이 사이버 트럭이 테슬라의 이 자율주행이 나왔을 때에 자, 지금 그래서 그런 내용인데 제임스 캐시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위에 빨간색으로 하나 보세요. 사람들이 지금 우버를 잘 알고 있고 우버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버는 그리고 대부분의 시장에서 지금 현재 세워졌다는 거죠. 그 지금 이 미국 전역에서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거든요. 앱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버는 이미 많은 규제들과 다 이제 이미 다뤄졌다는 거죠. 여러 그 주마다 규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이미 처리를 다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규제를 다 이제 극복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우버는 이미 모든 사람들의 핸드폰 안에 다 있다는 거죠. 우버는 택시처럼 모든 지금 미국 사람들 손에 다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그냥 그것만 클릭하면 언제든지 차가 필요할 때 타고 갈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파란색으로 하려당 보세요. 그래서 이제 제임스 캐스는 뭐라고 하느냐? 테슬라 will be able to expand much faster. 테슬라가 훨씬 더 빨리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much more broadly using Uber. 자, 만약 우버를 활용하게 되면, 우버의 플랫폼을 활용하게 되면 테슬라는 더 빨리 성장하고 더 빨리 사용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냥 우버 밑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우버와 협력해서 우버 앱에, 우버 시스템에 들어가면 될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요, 전형적인 이 제임스 캐시나 이런 분들이 우버 투자자들, 그리고 우리 보면 게리 블랙 있죠. 게리 블랙도 우버 투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게리 블랙 테슬라도 투자하고 있는데 테슬라들이 야, 빨리 우버 팔어라고 했거든요. 이 게리 블랙에. 근데 두고 보자. 1년 뒤에 뭐 이랬거든요. 근데 1년 뒤, 뭐 2년 뒤, 3년 뒤면 점점 쪼그라들 텐데 우버가 테슬라가 자율주행이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로보택시가 잘 되면 잘 될수록 결국은 우버는 쪼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내연차처럼요. 그러니까 당연히 파는 게 맞는 거거든요. 자, 아무튼 간에 그렇게 제안했어요. 근데 저런 식의 제안을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테슬라는 전혀 받아들일 이유가 없어요. 저 말은 저 플랫폼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자, 아래쪽에 볼까요? 이런 얘기 나옵니다. 우버는 자신들만의 해자가 없다고 합니다. Uber doesn't have the moat. 모트가 없다라는 거. 이게 해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버는 굉장히 오히려 쉬운, 들어가기, 진입하기 쉬운 어떤 그런 시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뭐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앞으로 더 낮은 가격을 제안할 거고, 초록색으로 하려면 보세요. lowest cost, best overall experience, 좋은 경험들, 낮은 가격을 제공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그 우버를 사용하는 게
대안이 없어서 지금 우버를 타고 있거든요. 만약에 우버보다 더 편하고 더 가격이 싸고 더 좋으면 다른 쪽으로 싹 넘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똑같이 얘기하죠. When the better option appears, 로보택시 같은 거 테슬라요. 사람들은 당연히 이 테슬라 쪽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맨 아래쪽에 보세요. 본인 입장에서 우리 이 소열 메릭 같은 경우는요. 내가 테슬라 사이버캡이 나온다? 나는 사이버캡을 every time I would choose the 사이버캡이라고 합니다. Due to its comfort. 왜? 이유가 뭐예요? 편안하거든요. 여러분 봤지 않습니까? 사이버캡이 굉장히 프라이빗한 공간이잖아요. 그냥 나 혼자 탈 수 있는 거예요. 우버는 앞에 운전사가 타고 있어요. 그 운전사가 때로는 불쾌하기도 하고 뭐 다양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이버캡은요. 나 혼자만 타요. 아무도 없어요. 나와 지인들만 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편하네요. 그리고 프라이버시도 이 뭐 개인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성들에게도 너무 좋죠. 여성들도 밤에 무섭잖아요. 우버 탄다? 앞에 남자 운전자가 있는데 가끔씩 사고가 터지거든요. 그런 사고들이요. 위험한 사고들이. 그러니까 여성들에게 너무 좋죠. 그리고 기술적으로 더 좋아요. Awesome Huge 21인치 스크린입니다. 21인치짜리 스크린이 앞에 턱 있어요. 그러면 뭐 타고 가면서 영화를 볼 수 있고 뭘 스크린을 통해서 뭐 게임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중요한 건 가격이거든요. low cost입니다. 가격이 저렴하면 당연히 뻔한 거 아닐까요? 경쟁력이 이 테슬라 로보택시가 더 있는 거지 우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버는 비싸요, 여러분. 가격대가 기본적으로. 자, 그러니까 이런 싸움에서 경쟁은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우버의 플랫폼을 활용할 이유가 전혀 1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불보듯 뻔한 거죠. 그래서 경쟁은요, 더 이상 볼 게, 테슬라는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우버는요. 그냥 테슬라의 로보택시를 출시하고 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고객이 몰려면 우버는 망할 수도 있고, 우리가 그쪽은 관심에 둘 건 아니잖아요. 결국 로보택시가 얼마나 잘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불보듯 뻔한 거죠. 그래서 이 둘의 전쟁에 있어서는 뭐 당연히 이 기술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로보택시가 이길 확률이 너무 높은 거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 테슬라 주가가 변동성이 심하니까 많은 분들이 댓글에도 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지금 테슬라만 빠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전반적으로 주식 시장이 많이 눌리고 있어요. 근데 보통 대선이 있고 이제 그 다음 해에 2월 달에는요, 보통 그래요. 보통 2월 달이 조금 이렇게 변동이 심합니다. 그러다가 또 3월, 4월 다 좋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또 잠깐 막 이렇게 변동이 심하고 하는 건요. 그냥 기다리세요. 바이 앤 홀드 하면서요. 그러다 보면요. 변화가 또 일어납니다. 이게 마냥 계속 안 좋지가 않아요. 봄날에 꽃이 피듯이요. 분위기가 또 확 바뀌어요. 추운 겨울날에 계속 영원히 추울 것 같지만 날씨가 갑자기 입춘이 오고 막 변하잖아요. 주식시장도 항상 그래요. 변화가요. 정말 빨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지금 짧은 시간에 변화가 있는 거, 변동, 주가가 떨어지고 하는 거예요. 공포감 가질 필요 전혀 없어요.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 마음을 단단히 기다려보세요. 가만히요. 눈을 감고 기다려보세요. 무서우면 아예 쳐다도 보지도 마세요. 기다리다 보면요. 그 주가가 어느새 막 올라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는 아하,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좀 여유를 가지시고 지켜보세요. 또 새롭게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영상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레전교스TV였습니다.